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출제 유형이 6회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5회까지는요. 단답형 문제가 있었어요. 10문제가 출제되었고 배점은 30점이었는데 이 단답형이 작업형 제3유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두 문제가 출제되고 각 15점이어서 총 3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작업형 3유형과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뒤적뒤적 했는데요. 실기 주요 항목이나 세부 항목 그리고 세세 항목에서 특별히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된 부분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예시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6회 말고 2회 첫 번째 시험이었죠.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2회 때 2회 기출문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진짜 쉬웠어요. 아마 지금 그 기출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회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보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도 없었고요. 도서도 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도서 한두 권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마도 작업형 3유형도 추측을 해보면은 문제는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체감상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파이썬으로 해라. 파이썬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에러가 떴을 때 에러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을 기존에 해왔다 그러면은 R을 추천을 했고요. R을 기존에 해오지 않았다. 그럼 파이썬을 지금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형 3유형이 통계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3유형만큼은 사실상 솔직하게 제가 지금 파이썬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R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좀 더 간편하게 코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 예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 이렇게 들어오면 뜨고요. 작업형 3이 있습니다. 혹시 작업형 3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햄버거 버튼을 누르시고 작업형 1, 2, 3 중에서 3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문제가 있고요. 우측에 코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파이썬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가 한눈에 보이도록 자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주어진 데이터는 고혈압 환자 120명의 치료 전과 후에 혈압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T 검정을 통해서 답하고자 한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위에는요 귀무가설입니다. 기무가설이고요. 아래쪽은 대립가설입니다. 기물가설 같은 경우는 이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이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혈압이에요. 고혈압인데 그러니까 뮤가 어떻게 나오는 게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뮤는요. 치료 후에서 치료 전을 뺀 평균입니다. 이 평균이 어떻게 나오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고혈압이니까 치료 후가 숫자가 낮고 치료 전이 숫자가 높았을 때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을 때 이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기무가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으니까 더 높거나 또는 같다라는 것이 지금 기무가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의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 구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 구하는 문제고 그리고 P값, P밸류 값 구하는 문제고 뭐 채택이냐 기각이냐 뭐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가 조금 줄일 거고요.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시험 환경에서는 위쪽에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탭 보시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포가 전인 것 같고요. 애프터가 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쌍이 있는 페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뭐 독립표본이냐 대응표본이냐 여기서 지금 이론을 다룰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응표본 문제입니다. 이 말은 사전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사후에 어떤 값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코딩으로 넘어와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를 DF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DF 네, DF로 변경을 할 거고요. A를 풀 때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 뮤의. 뮤는 치료 후 혈압에서 치료 전 혈압입니다. 저는 DF, dif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치료 후와 그리고 치료 전을 빼면 되는데요. DF 변수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오타를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CV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탭으로 넘어가서 비포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붙여넣고 그리고 BP 애프터를 복사를 하고
붙여놓고 평균이죠. 그러면 df diff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나요? min이라고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라운드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d min으로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프린트 d min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딩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실행이 되고 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잘못 적었을까요? 네, 사후에서 사전을 빼야 됩니다. 지금 실행이 계속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느리지? 네, 사후. 자, 이거를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서 사전을 뺀 차이를 구해야 된다. 자, 혹시나 이렇게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데 그러면 정지 버튼을 실행이 됐네요. 40초나 걸렸다고? 예. 시험에서는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좀 더 빨리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9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요거 코딩을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좀 더 빨리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9가 A번 문제 정답으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검정 통계량,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뭐 통계학과 출신이시면은 이것을 구하는 코드를 직접 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함수를 찾아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함수는요, SciPy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계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test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F입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F고요. test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test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샘플이 하나일 때, 그리고 뭐 독립적일 때, 독립표본일 때, 그리고 대응표본일 때가 있는데요. 이 test-rel이 대응표본입니다. 그래서 A, B 두 개를 가로 안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는 거네요. test-rel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먼저 SciPy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from SciPy import 그리고 통계 함수니까 stats라고 불러왔고요. 그리고 나서 stats. 아까 뭐였죠? tt test rel이었고 두 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before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하나 넣고 그리고 after 값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출력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프린트로 묶어줄 건데 이렇게 묶으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result 하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result라고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est-rel을 쓰게 되면은요, 결과값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도 있고 더불어 가지고 C번에 있는 p-value 값도 구할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검정 통계량 값과 그리고 p-value 값도 함께 1타 2피네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est-rel을 쓸 때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test-rel 공식 문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식 문서 들어가면요. 지금 test-rel 안에 A와 B 샘플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alternative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two-sided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쪽에 파라미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lternative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two-sided 그리고 less 그리고 greater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은 two-sided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무가설과 그리고 대립가설 H0와 H1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것을 넣어야 될까? 이것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대립가설을 보셔야 됩니다. 대립가설, 뮤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이 A라고 보겠습니다. 치료 후가 B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커야 되나요? A가 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대립가설이 0보다 작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앞에 A를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A를 기준으로 대립가설이 더 커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greater를 쓰고요. 만약에 A가 더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less를 쓰고요. less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B가 그냥 다르면 된다. 같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은 기본값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two-sided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A가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lternative를 greater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alternative greater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복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외워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greater를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지금 기존과 좀 값이 다른지 같은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값을 복사하고 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주석 처리로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원래 기존에 0.00112였는데요. 지금 p-value 값을 확인해 보시면은 0.0005649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터네이티브를 적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립 가설을 보고 우리가 그레이터를 넣어야 될지 레스를 넣어야 될지 또는 아무것도 안 넣거나 또는 투사이디드를 넣어야 될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과 그리고 p-value 값을 구했는데요. 이 값들을 각각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프린터만 하면 될지 또는 또 입력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작업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또 감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검정 통계량만 그리고 p-value 값만 출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값만 출력을 할 때는요. 프린트를 쓸 건데 위에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result.statistic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검정 통계량 값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운드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 가로를 닫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검정 통계량 값이 반올림돼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value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번 문제를 보면은 통계량에 대한 p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에 코드를 복사하고 나서 다시 붙여넣기 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입니다. 그리고 p-value라고 적고 실행을 하게 되면 p-value 값만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올림돼서 0.0006이 나왔네요. 그리고 10번이 끝난 게 아니에요. 10번 문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유의 수준 0.05 하에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채택.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p-value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에서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지선단지 아니면 어떻게 선택하는지 사실상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이번 시험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감이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퀘스천이어가지고 제가 Q&A 질문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답변이 오게 되면은 영상 하단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에서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을 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형태로 되었을 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문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형 세 번째 A, B, C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검증도 해볼 겸 R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로는 간단하게 검증 통계량과 p-value 값을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코드에서 R 코드로 변경을 하고요. R 코드가 있는데 A를 저는 제가 쓰기 쉽게 df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R 같은 경우는 통계를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 파이썬보다 좀 더 간편하게 t-test를 쓸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호출 없이 바로 t.test 가로 열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뭐였었죠? before 값. before 변수를 불러와서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df 달러 표시 before 그리고 df 달러 표시 두 번째 after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표본 같은 경우는요. 페어드를 true로 해주시면 되고요. true. 그리고 나서 alternative 여기서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썬과 R과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scipy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alternative 이 값을 복사를 해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였었죠? greater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파이썬과 R과 값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이썬 값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파이썬 잠시만요. 파이썬 값을 먼저 실행을 한번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결과 값을 제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R 코드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주석 처리하면서 붙여넣기 할게요. R로도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 결과를 보면은 T로 나와 있는 게 검정 통계량입니다. 보시면은 3.3372가 나오거든요. 3.3372 반올림하면 72 맞습니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P 값도 보시면은 0.00564 9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반올림 하게 되면 동일하게 9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 코드로 우리 검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